카드값 어떻게 해야 되지? 대출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과 염려를 너무 많이 해요. 돈이 없다 하니까 인테리어를 또 사기를 당하게 돼요. 아, 이게 결핍에 빠져있구나 내가. 그걸 이제 자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아이디어가 저한테 오게 됩니다. 그 두 개가 합쳐지면 100% 승낙해 주는 것 같아요. 저희 카페에 가장 많이 드신 분이 지금 4,200잔 정도 드셨거든요. 그리고 1,000잔 이상 드신 분들도 40명이 넘어가요. 반갑습니다. 오더의 저자 조성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를 소개할 때 영성가, 온라인 마케터, 사업가, 강사와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조성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더라는 개념을 제가 잡은 거는 2009년에 DTS, 기독교 훈련 기반의 어떤 영성 훈련 과정이고요. 3개월은 홍천에서 진행을 하고 3개월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가서 영성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뒤인 2019년도에 우리나라 진안에 있는 담마 코리아라는 데 가서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 훈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NLP라는 걸 또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성자와 부자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자도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 사람이고 부자도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 사람이죠. 성자 같은 경우는 깨달음을 얻어서 자기가 가진 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고, 부자 같은 경우는 깨달음을 얻어서 돈을 버는 거죠. 돈을 번다는 거는 가치를 주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를 주면 줄수록 부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 깨달음을 얻으면서 오더라는 개념이 완성이 됐습니다. 저는 애니메이션 학과를 나오고 딱 100일 만에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교수님이 이제 추천을 해줘서 서울에 있는 애니메이션 회사에 가게 됐습니다. 출근을 했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이거 내 길이 아니야. 근데 그때는 제가 잠들어 있었어요. 잠들어 있으면 어떤 주어진 배역에 따라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깨어나게 되면은 내가 배역을 선택할 수 있고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갖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상황에 밀리다 보니까 군대를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다시 복학을 하게 되고, 그러고 교수님이 취직을 이제 추천해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때가 제 인생의 가장 영혼의 어두운 밤이었어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제가 한 2개월 반 정도 병들어 누워 있었거든요. 너무 과로도 있었고 정신이 무너진 것도 있었고, DTS라는 훈련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영성에 대한 저의 많은 부분이 조금 바뀌게 됐어요. 그리고 믿음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정립이 되게 됐죠. 그러면서 갔다 오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우연히 카페 알바를 시작하게 됩니다. 28살에 시작하게 됐어요. 원래는 도서관에 다니면서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계속 도서관에 다니고 있는데 와이프가 어느 날 2줄 담긴 임신 테스트기를 줍니다. 첫째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때 알바천국에 쳐보니까 대전역에서 카페 알바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카페 알바를. 2년이 딱 지나서 30살이 됐을 때 제 가게를 창업할 시점이 오게 됩니다. 바리스타들 같은 경우에는 30살을 넘기면 더 이상 써주지 않는 거예요.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통장이 딱 보니까 5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야, 500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창업을 하지? 8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대출받고 와이프도 대출받고 하니까 저희가 한 4천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4천이 비는 거죠. 그래서 백화점에서 같이 일했던 매니저 누나한테 제안을 해서 처음 동업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재밌는 걸 하나 깨닫게 되는데, 대전에는 현암교라는 데가 있어요. 현암교에 가면서 계속 머릿속에 창업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다른 일을 알아봐야 되나?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제가 그날 깨어난 것 같아요. 나는 오늘 사장이 되기로 결심할 거야. 나는 이 이후로 내 인생에서 남의 밑에서 일할 일은 없을 거야. 결정, 의도가 담긴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보면 사장이라는 존재들은 돈이 많다고 사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스펙과 상관없습니다. 사장은 재능도 아니죠. 모든 걸 다 빼고 과연 뭐가 사장이라는 존재를 만드는가 생각해보니까 그때 깨달은 게 결심이었어요. 의도가 담긴 결심. 사장이 되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현상들이 펼쳐지더라고요. 결심 같은 게 남는 거죠. 저는 그 의도를 오더라고 하거든요. 또 그렇게 사장이 되면서 이제 카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오더가 2가지가 있는데, 이 오더는 내가 원하는 현실을 계속 창조해내는 거예요. 감정과 생각으로 창조를 하는 거예요. 삶은 펼쳐지고 현상은 우연히 펼쳐진다라고 생각하는데, 대표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대표님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 반드시 과거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비디오 촬영 감독을 해야지? 그러면 분명히 학생 때나 그 전에 비디오 촬영 감독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모든 건 거기에서 시작되고 현상이 나중에 펼쳐지는데 시간의 지연 때문에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2가지 상태가 있는 것 같아요. 결핍 상태에서의 오더가 있고 풍요 상태에서의 오더가 있는데, 제가 카페를 했을 때는 결핍 상태의 오더였습니다. 그 누나가 4천만 원을 가지고 같이 동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나 결핍 상태였겠습니까? 돈이 없다 하니까 인테리어를 또 사기를 당하게 돼요. 딱 들었는데 느낌이 싸해. 그 싼 느낌을 제가 들었어야 되는데 돈 아끼려고 1,000만 원을 덜컥 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분이 도망갔고요. 제 생애 첫 사기는 그렇게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돈 먹고 도망가고 그 자재비 같은 것도 다 안 내고 도망가서 그 자재비 내주고 스스로 인테리어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1,000만 원 빠지고 시작하니까 결국은 3,000만 원 들더라고요. 겨울이 됐어요. 제 카페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성수기고 겨울이 비수기입니다. 겨울이 되면은 저녁에 손님들이 안 나와요, 집에서. 매출이 반으로 준 거예요. 그때 당시에 결핍 상태에서는 빨리 노력하고 일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알바 천국을 막 치니까 도시락 업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 업체에 가서 그 알바를 시작합니다. 그 3시간 동안 일하면 하루에 10,000원을 줘요. 이때 사건이 일어났어요. 영적 자각 같은 사건인데 도시락을 막 담고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대전의 하산도로를 이렇게 쭉 달려왔습니다. 그 퇴근하려고 하는데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 오는데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 대전천까지 가는데 비를 너무 많이 맞으니까 돌돌돌 떨면서 가다가 갑자기 비가 뚝 그쳤어요. 그냥 하늘이 갑자기 맑아지는 거예요. 그 햇빛이 쨍하고 뜨는데 그때 제가 저를 약간 메타인지처럼 멀리서 저를 보게 된 거예요. 영의 힘 약간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그런 거 다 잊어먹고 내가 혼자서 뭔가를 벌어보겠다고 그 3시간 동안 이게 결핍에 빠져있구나 내가 그걸 이제 자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면서 풍요를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때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가게를 제가 가진 거예요. 나에게는 카페가 있고 나에게는 시간이 있고 일할 수 있는 몸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아이디어가 저한테 오게 됩니다. 남의 집에 가서 일하지 말고 우리 집에서 일하자. 집에서 제가 도시락을 담으려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9시까지 거기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0,000원 버는 거예요. 차라리 4시에 일어나서 우리 카페를 가자. 그래서 우리 카페에서 10시 오픈하기 전까지 팔면 반드시 10,000원은 팔 거야. 이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 업체를 그만두고 카페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왜 그 생각을 못했나 생각해 보니까 동업이었으니까 동업자를 너무 배려한 거예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카페에 가게 되면서 그냥 일어나면 갔어요. 그때는 새벽 4시에 일어나면 4시에 카페 가고 5시에 일어나면 5시에 갔는데 카페는요 8시 반부터 10시까지 엄마들 손님이 엄청 많더라고요. 엄마들이 애들을 학교 보내고 잠깐 모여야 되는데 카페를 여니까 거기에 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매출을 내주는데 이 매출이 점심 매출보다 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돈이 벌리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저한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하나씩 하니까 저희 카페에 가장 많이 드신 분이 지금 4,200잔 정도 드셨거든요. 그리고 1,000잔 이상 드신 분들도 40명이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카페 매출이 성장하게 됐죠. 오더의 정확한 방식은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가난해. 나는 돈이 없어. 결핍에 오더를 하면 아이디어가 찾아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이디어라는 거는 풍요 상태로 들어가야 나올 수 있습니다. 카페의 매출이 극적으로 전반되기 시작한 거는 제가 결핍에서 빠져나와서 온전히 내가 나의 삶을 책임지고 나의 생각을 책임지고 모든 전략과 모든 것들을 여기에 바치겠다. 그랬을 때부터 카페 매출이 정말 극적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오더를 내리는 3가지 방법은 잘 생각해보면 저희는 저희 세계의 현실의 창조자입니다. 현실이라는 건 없잖아요. 양자학적으로만 들어가 봐도 빵을 막 자르면 뭐가 되냐면 밀가루가 됩니다. 밀가루를 막 자르면 뭐가 되냐면 원자가 돼요. 원자를 더 쪼개면 전자와 아원자, 입자가 되면서 양자 진공으로 쏙 빨려 들어가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원자 자체도 99% 비어 있잖아요. 그런 형태의 빵이라는 물건을 구성체를 빵이 뭘로 되어 있나? 를 보면은 빵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현실에서 의식이 나의 현실을 창조하고 있어요. 저는 이 현실을 어떻게 보냐면 영이 내 현실을 창조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사람이 죽으면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이 사람도 결국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 나의 형태를 이루고 있고 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 그게 영이라는 거죠. 사람을 제가 한번 나눠봤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육신입니다. 육신. 만질 수 있으니까 이건 정확하죠. 두 번째는 생각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다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육신은 육이고 생각은 혼입니다. 그 명상을 깊게 하다 보면은 내 생각을 바라보는 자가 있어요. 조금 더 멀리 배경에서. 그게 이제 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의 어떤 근원. 오더라는 거는 영이 창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영이 창조를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육과 혼의 기도로 창조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육의 기도는 감정입니다. 육은 진동하고 있으니까 생각은 어떤 설계 도면이에요. 원하지 않는 생각들도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그 생각에 감정이 담겨야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대부분 원하지 않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니치 아카데미라는 회사에서 저희가 온라인 교육을 매주 하고 있는데 대부분 걱정과 염려를 너무 많이 해요. 카드값 어떻게 해야 되지? 대출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러다 승진 못하면 어쩌지? 그거는 오더라고 생각했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카드값 어떻게 하지?
그러면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나요? 긍정적인 미래 이런 게 아니라 암울한 미래에 어떤 좌표가 찍히겠죠. 감정이 그 생각 계속 듣다 보면 두려움이나 걱정과 염려가 일어납니다. 그 두 개가 합쳐지면 영은요,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100% 사랑으로 승낙해주는 것 같아요. 영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의 경험은 마치 게임 속의 플레이 경험처럼 아 이거는 좋아, 이거는 싫어, 이게 없는 거죠.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하든지 영은 오케이를 해주는 거죠. 저는 근데 만약에 이 세상이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왕이면 행복하게 살고 싶고 이왕이면 풍요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좀 해봤어요. 과연 이 인생을 바꾸는 것은 뭘까? 오더는 영이 창조를 하는데 육과 혼이 하나 일치가 돼서 기도를 올리는 걸 오더라고 해요. 자, 그러면 사람을 쪼개보면은 영, 혼, 육으로 돼 있는데 영의 능력은 다 똑같을 거예요. 이거를 보고 계신 대표님들이나 저나 영의 능력이 다를 리 없잖아요. 영인데 그럼 영은 빼고요. 육의 능력도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인간 종으로 보면은 차이가 없습니다. 인간이 사자를 이길 수 없잖아요. 인간으로 보면은 다 똑같은 육신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는 동등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 인생을 바꾸는 게 뭔가를 보니까 혼이더라고요. 생각의 크기, 생각의 방향이 어디에 찍히냐에 따라서 인생의 크기, 그 인생에서의 성과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엄청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무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나는 성공할 수 없어, 돈은 아무나 버는 게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저의 신념이나 어떤 믿음이 올라올 때마다 요즘은 점검해봐요.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 돋게도 제 생각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정치에 대해서 이쪽이 오라 저쪽이 오라 이러잖아요. 이게 내 생각인가? 아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인 거예요. 성공에 대한 것도, 돈에 대한 것도, 그리고 일에 대한 것도 다 누군가가 나에게 해준 말을 아무런 의심 없이 제가 그걸 믿으니까 제 신념이 자리 잡게 되고 그게 현실로 되는 거죠. 그래서 혼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